자,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제대로 파헤쳐볼 표현 바로 rely on입니다. 이게 그냥 믿다, 의지하다 정도가 아니라 프로젝트의 운명 자체를 좌우하는 아주 강력한 결정적 의존성을 의미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쓰이는지 지금부터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와, 이거 하나 빠지면 그냥 다 끝장이다 싶은 거 혹시 있나요? 바로 그 핵심 연결고리가 오늘 배울 rely on의 진짜 의미랑 딱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일라이언의 정의를 딱 보면 결정적인 의존 관계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냥 저 사람 믿어 이게 아니고요. 내 프로젝트의 성공이 바로 그 사람, 그 프로세스, 그 정보 하나에 완전히 달려있다. 이럴 때 쓰는 무게감이 확 다른 표현인 거죠. 릴라이온은 단순히 도움을 받는다는 수준이 아니에요. 진짜로 이 사슬의 한 고리 같은 거죠. 이게 딱 끊어지면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성공이냐 실패냐가 거기에 직결되는 그런 핵심 의존성을 말하는 겁니다. 계획의 심장 같은 부분이라고 할까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분야, 바로 건설 현장으로 가보시죠. 여기서 rely on이 얼마나 치명적인 의미로 쓰이는지 실제 예문들을 보면서 느껴보자고요. The construction schedule relies on timely delivery of precast elements, making supplier performance critical to overall progress. 자, 건설 일정이 프리캐스트 부재라는 자재의 정시 납품에 달려있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뒷부분이에요. Making supplier performance critical.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납품 중요해 정도가 아니에요. 이 공급업체가 하루만 늦어도 전체 공사가 멈춰버릴 수 있는 그야말로 프로젝트의 아킬레스건이라는 걸 콕 집어서 말하는 겁니다. The site team had to rely on night shift crews to complete track works within the limited possession window. 현장팀이 아주 제한된 시간 안에 선로 공사를 끝내기 위해서 야간조에 의존해야만 했다는 말이죠. 여기서 포인트는 limited possession window예요. 시간이 워낙 없으니까 야간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아예 없는 거죠. 그들의 성과가 이 작업의 성공을 결정짓는 유일한 열쇠가 된 그런 절박한 상황을 표현하는 겁니다. The contractor relied on accurate survey data to avoid conflicts with existing underground utilities during excavation. 시공사가 땅 파다가 기존 지하 매설물이랑 부딪히는 걸 피하려고 정확한 측량 데이터에 의존했다. 이 문장은 정말 중요하죠. 굴착 작업의 안전이요, 효율이요, 그 모든 게 이 측량 데이터가 얼마나 정확하냐에 100%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정보가 조금이라도 틀리면 바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Due to limited access, the construction plan relied heavily on coordinated material deliveries and just-in-time logistics. 현장 접근성이 너무 안 좋아서 공사 계획 자체가 아주 정교하게 조정된 자재 납품과 적시 물류 시스템에 크게 의존했다. 이건데요. 여기선 just-in-time이라는 특정 프로세스에 의존하는 걸 보여주죠. 재고를 쌓아둘 공간이 없으니까 딱 필요할 때 자재가 와야 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에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현장 전체가 그냥 올스톱되는 겁니다. The project relied on experienced supervisors to maintain safety standards while working in an active railway environment. 프로젝트가 기차가 계속 다니는 그런 위험한 철도 환경에서 안전 기준을 지키기 위해 경험 많은 감독관들에게 의존했다. 그렇죠. 이런 고위험 환경에서는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나 매뉴얼이 있어도 한계가 있어요. 결국엔 그 상황을 잘 아는 숙련된 사람의 판단, 그 경험에 절대적으로 기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 현장에서 나와서 설계실로 한번 가볼까요? 엔지니어링 분야입니다. 여기서는 물리적인 작업이 아니라 설계나 기획 단계에서 중요한 정보 하나에 모든 것이 어떻게 좌우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The engineering design relied on geotechnical reports provided during the early investigation phase. 엔지니어링 설계는 초기 조사 단계에서 나온 집안 기술 보고서에 의존했다. 이 말은요, 앞으로 지어질 거대한 구조물의 모든 설계가 이 보고서 한 장에서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이 기초 정보, 즉 땅이 어떤 상태인지 알려주는 이 정보가 흔들리면 그 위에 세우는 설계 전체가 그냥 모래성이 되는 거죠. 디자이너들은 모든 시스템 구성 요소들이 서로 잘 맞물리게 하기 위해서 다른 분야에서 온 인터페이스 데이터에 의존했다. 이건 복잡한 시스템을 만들 때 아주 흔한 경우죠. 기계팀, 전기팀, 소프트웨어팀, 각 팀에서 주는 데이터가 정확해야만 이 모든 게 합쳐져서 하나의 제품으로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 군데서만 데이터가 틀려도 전체가 엉망이 되는 거죠. The consultant relied on historical performance data to validate assumptions used in the preliminary design. 컨설턴트가 초기 설계에 사용된 가정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과거의 성능 데이터에 의존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설계하면 잘 될 겁니다라고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과거 데이터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맞습니다라고 입증하는 거죠. 데이터의 기대물로서 주장에 힘을 실는 거예요.
The detailed design will not client feedback from earlier review workshops to confirm operational requirements. 상세 설계는 운영상의 요구사항을 확정하기 위해 이전 워크숍에서 나왔던 고객 피드백에 의존했다. 이건 명확하죠. 고객이 오케이, 우리가 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라고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면 설계팀은 더 이상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고객의 결정에 모든 게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Engineers relied on industry standards and codes to justify design decisions during regulatory review. 엔지니어들은 규제 검토 과정에서 자신들의 설계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산업 표준과 규정에 의존했다. 그렇죠? 제가 그냥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닙니다. 여기 이 표준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설계한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내 결정의 근거를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모두가 인정하는 권위 있는 기준에 기대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분야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프로젝트 관리, PM의 세계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성공적인 프로젝트 납품을 위해 이런 의존성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초점을 맞춰볼게요. The project manager relied on regular progress updates from contractors to assess schedule and cost performance. 프로젝트 매니저, 즉 PM은 일정과 비용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계약업체들로부터 받는 정기적인 진행 보고에 의존했다. 맞아요. PM이 아무리 똑똑해도 현장에서 정보가 안 올라오면 그냥 장님이나 마찬가지예요. 결국 PM의 프로젝트 통제력은 현장에서 올라오는 정보의 질과 속도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거죠. 성공적인 납품은 effective collaboration between engineering, construction, and external stakeholders. 성공적인 납품은 엔지니어링, 건설, 그리고 외부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효과적인 협업에 달려 있었다. 자, 이건 좀 더 넓은 개념이죠. 특정 사람이나 데이터가 아니라 협업이라는 보이지 않는 과정 자체가 성공의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The PM relied on the risk register to prioritize mitigation actions and allocate contingency appropriately. PM은 리스크 완화 조치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비비를 적절히 배분하기 위해 리스크 대장에 의존했다. 이건 뭐냐면 PM이 내 감으로는 이 리스크가 더 중요해 보여 라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정리된 리스크 대장이라는 관리 도구를 보고 데이터를 근거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The project relied on timely approvals from regulatory authorities, creating a critical dependency in the schedule. 프로젝트는 규제 당국의 시의적절한 승인에 의존했고 이것이 일정에 아주 결정적인 의존성을 만들어냈다. 이거 정말 흔하죠? 우리 팀이 아무리 밤새서 일을 잘해도 정부기관에서 도장 하나 안 찍어주면 프로젝트는 그냥 멈춰 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외부 요인에 모든 게 달려있는 상황이죠. The project manager relied on clear communication channels to manage expectations and resolve issues proactively. PM은 사람들의 기대치를 관리하고 문제를 미리미리 해결하기 위해 명확한 소통 채널에 의존했다. 그렇죠. PM의 진짜 능력은 문제가 터졌을 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안 터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바로 그 능력이 명확한 소통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프로세스에 달려있다는 걸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예시를 봤는데요. 오늘 내용의 핵심,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rely on은 그냥 의지하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프로젝트의 성공을 정해야 하는 결정적인 의존 고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짚어주는 표현이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성공하거나 이것 때문에 실패한다는 그 핵심을 밝혀주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봅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의 성공은 무엇에 rely on 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그 사람, 그 정보, 그 프로세스는 뭔가요? 그걸 명확히 아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진짜 프로젝트 관리가 시작되는 겁니다.